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려고 한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판매 종합이라는 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섹션 01 문제를 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테이블이 여기 있죠.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순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필드가 쭉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요 판매 종합이라는 요 테이블을 완성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필드 이름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순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순번이나 필드 요거 선택해주고 위에서 우리가 기본키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지금처럼 열쇠 그림이 지금 이렇게 이제 순번 앞에 붙게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판매 단가라는 필드가 있대요. 판매 단가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의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판매 단가라는 거 먼저 찍어주고요.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에 보게 되면 형식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숫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화로 우리가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주문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주문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주문 수량이라는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면 1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주문 수량 요거 선택해놓고 기본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1로 그렇게 이제 설정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고객 만족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고객 만족도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A, B, C, D, E 요 5개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고객 만족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여기 있죠. 자, 이곳에 가서 우리가 A, B, C, D, E 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자,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대문자 A 써주고 중간에다가 이제 오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B 써주고 오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C 쓰고 그리고 또 오와 써주고 그 다음에 D 써주고 오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E 써주고 이렇게만 작성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A 오와 B 오와 C 오와 D 오와 E 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값 중에 한 개라도 입력되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우와 대신에 인이라는 걸 써도 되겠죠. 해서 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A 그 다음에 쌍따옴표 B 그 다음에 쌍따옴표 C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D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 E 하고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 문제에서는 뭐 in을 써라 우아를 써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우리가 작성해 주면 돼요. 이 4번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우아를 써라 in을 써라 그걸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아로 묶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 in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더라.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인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명 필드에는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고객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스트를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인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명을 쓸 거니까 대괄호로 묶어서 고객명이라고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명이라는 필드에서 뭘 찾아라? 우리의 공백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공백의 위치가 쭉 뜰 텐데 그때 그 공백이 입력 안 되게 하려면 그 공백의 위치가 0이랑 똑같아야죠. 만약에 공백의 위치가 1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위치에 빈 공백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해서 0이다. 이 값이 0이다. 그랬을 때 공백이 없다. 그런 뜻이요.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명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드명은 지금처럼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고객명이라는 이 필드에서
빈 공백의 이제 위치를 찾아 달라. 그게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빈 공백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 빈 공백이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준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매출 수수료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매출 수수료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소수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매출 수수료라는 요 필드 찍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수 자릿수하고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이것만 우리가 2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금액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 있죠. 그 값 이상인 그 값이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금액이라는 요 필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여기서가 이제 작성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테이블의 속성창에 가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리가 이 테이블, 이 판매 종합이라는 요 테이블 자체에 이제 속성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테이블 도구의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속성 시트라고 있죠.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해 줘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선택 유형이 테이블 속성으로 돼 있죠. 얘가 이제 테이블 자체의 속성을 이제 변경하겠다. 그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 자, 필드 이름을 쓸 때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는데 그때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다. 이 금액이라는 필드는 크거나 같다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판매 단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수량이라는 그 필드도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라는 이 필드의 값은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이상의 값만 입력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테이블 속성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어디서 한다? 테이블 속성의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서 한다라는 거 요거 꼭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요 속성 시트장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라는 필드에 인덱스의 고유를 아니오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인덱스의 고유를 아니오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숨기기가 있고 이곳에 이제 인덱스라고 있죠. 이 인덱스를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 판매 종합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고라는 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고유가 있죠. 고유가 있고 여기에 지금 예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인덱스 요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요 인덱스 고유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아래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인덱스 여기서 한다. 요거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비고라는 필드가 그 밑에 있죠. 자, 요 필드에 아래쪽에 이제 할인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할인액이라는 필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비곡한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직접 할인액이라고 이렇게 필드명 써주고요. 그때 이제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만들게 되면 필드의 크기가 자동으로 이제 정수 롱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바이트다, 정수다, 정수 롱이다, 실수 싱글이다, 실수 더블이다, 복제 아이디다, 십진수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마다 이제 필드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 필드 크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숫자 데이터 형식에 보게 되면 이제 필드 크기가 지금처럼 바이트다, 정수다, 정수 롱이다, 그 다음에 실수 싱글이다, 실수 더블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바이트라는 거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그 숫자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때 이제 저장되는 그 공간이 이제 1바이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정수다 그럼 정수는 이제 마이너스 32,768부터 시작해서 32,767까지 그 사이의 값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때 이제 저장 공간은 이제 2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설정했을 때 필드 크기가 자동으로 이제 정수 롱으로 이제 설정이 됐죠. 그때는 지금처럼 요만큼의 숫자를 이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때 저장 공간은 4바이트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 싱글하고 더블은 지금처럼 요만큼의 이제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저장 공간이 4바이트하고 8바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를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그럼 이 데이터 형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우리 바이트죠, 바이트. 해서 우리가 할인액이라는 요 필드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형식은 숫자로 만들어주고요. 그때 이제 필드 크기를 정수 롱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9번 문제 끝인데 여기서 우리 데이터 형식, 숫자 데이터 형식의 필드 크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바꿔서 6만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되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수 롱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얘는 이제 32,767까지밖에 조정 못하잖아요. 만약에 6만 그래버리면 이 정수 그냥 정수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수 롱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필드의 크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우리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이름 대신에 필드 머리글에 상품 번호가 이제 표시되도록 필드의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먼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제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품 코드라는 거 그 필드를 봤더니 이 제목이 상품 코드라고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필드의 머리글에 상품 번호라고 그 제목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필드 속성을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드 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라는 이 필드 이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이제 상품 번호로 그렇게 이제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품 코드라는 이 필드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캡션이라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 상품 번호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작성하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봤더니 화면상에는 지금 상품 번호로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필드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캡션에 가서 우리가 제목을 써주게 되면 캡션에 들어있는 그 제목이 우리가 실제 실행했을 때 화면상에 보이는 그 이름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0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할인 여부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종합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실행 좀 시켜볼게요.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할인 여부가 이곳에 있고요. 얘는 지금 우리가 값을 직접 쓸 수 있게 텍스트 상자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해당 필드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콤보 상자 형태로 5%, 10%, 15%, 20%이 순서대로 값이 이제 목록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할인 여부라는 필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할인 여부라는 이 필드 선택해주고 우리가 조회 속성을 할 때는 조회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줘야죠. 해서 이곳에 갔더니 컨트롤 표시가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들 거니까 콤보 상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행 원본 유형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이곳에 5%, 10%, 15%, 20%이 값을 나타낼 때 이 값이 어떤 특정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냥 어떤 테이블에 있는지 안 나오고 그냥 이 값이 순서대로 그냥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이나 쿼리가 아니라 우리 값 목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행 원본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행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문제상에 주어진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5%라고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라고 쓰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15%라고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20%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콤보 상자에는 내가 입력한 그 값만 그냥 나타나게 할 거예요. 뭐 어떤 걸로 저장해라 그런 말 없죠. 없으니까 뭐 바운드열 따로 뭐 바꿀 필요 없고요. 열의 개수는 그냥 한 개다 그냥 놔두면 되고 뭐 열 너비를 어떻게 해라 목록 너비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목록 이외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 요것만 이제 우리가 속성을 예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먼저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실행이요. 실행시키려고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주면 되죠. 예 눌러서 우리가 할인 여부를 찍어보니까 콤보 상자 형태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목록을 보니까 지금처럼 5%, 10%, 15%, 20% 하고 이 순서대로 목록으로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좀만 더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조회 속성에 콤보 상자를 이제 선택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 목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값을 행 원본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입력할 때 각각의 이제 값들을 쓸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을 구분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값 목록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에서 한번 문제 풀어봤죠? 행 원본 찍어주고 점점점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곳에 갖다 놔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 행 원본에 이곳에다가 우리가 SQL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SQL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보다 이 점점점을 눌러서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럼 요 조회 속성에 있는 요 속성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표시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상자냐, 목록 상자냐, 콤보 상자냐 그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원래 텍스트 상자로 나타나고 그거를 이제 목록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그렇게 이제 변경시키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 원본 유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테이블이나 쿼리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 그런 필드를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문제 푼 것처럼 값 목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필드 목록이라고 있는데 이 필드 목록이라는 거는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 필드 목록을 우리가 원본으로 사용할 때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 원본은 값 목록으로 해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고 필드 목록이 됐든 아니면 테이블 쿼리가 됐든 그런 걸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점점점 끝에 우리 점점점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운드 열이라고 있는데 이 바운드 열은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로 우리가 저장을 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거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개수요. 열의 개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열로만 되어 있을 때는 굳이 뭐 열의 개수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콤보 상자가 만약에 2개 열로 돼 있거나 3개 열로 돼 있는 거, 4개 열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시험 문제 그림 보고 우리가 열의 개수를 알아서 설정해야 돼요. 지상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열 이름 있죠. 얘는 이제 예 아니요 그거만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열 머리글을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는 말 그대로 열의 너비 각각의 이제 여러 개 열로 돼 있을 때 각각의 너비를 얼마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열 너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뭐 5cm다 10cm다 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5라고 쓰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10이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센티미터라는 이 단위가 자동으로 붙어요. 붙으니까 우리는 그냥 숫자 값만 써주면 되더라. 그때 중간중간에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 세미콜론도 구분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행의 수 하고 나는데 얘는 말 그대로 행의 수를 이제 지정하는 건데 요 행의 수 지정하는 거는 콤보 상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콤보 상자로 나올 때만 행의 수를 5개로 만들어라 10개로 만들어라 7개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 너비라고 있죠. 목록 너비는 얘는 지금 기본값이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그때 콤보 상자를 우리가 만들 때만 우리가 목록 너비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콤보 상자의 전체 너비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게 목록 너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목록 값만 허용이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목록 값만 허용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목록에 없는 것도 입력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값 허용이라고 있죠. 얘가 지금 아니오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만든 그 목록들 중에서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값 목록 편집 허용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 보기 상태가 아니라 테이블 보기 상태에서 지정한 값의 목록 있죠. 그 목록을 편집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 항목 편집 폼 하고 있죠. 얘는 이제 목록 항목을 편집할 때 표시되는 그 폼을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행 원본값만 표시하고 있죠. 얘는 이제 여러 값 허용 있죠. 얘를 이제 예로 설정했을 때 현재 행 원본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지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회 속성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조회 속성 지정하는 문제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풀었던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